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책은 내 인생을 완성하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라이언 패트릭 헨리는 애덤 스미스를 연구하는 학자예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애덤 스미스가 쓴 도덕 감정론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추려다가 요약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이거예요. 애덤 스미스의 시각으로 본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답을 내려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도덕감정론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인용문을 따서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들을 설명하는 그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행복과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선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은 이기심하고 이타심을 통해서 둘 다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노력할 때 얻는 행복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행복도 있죠. 그래서 인간이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은 자연적으로 나와 타인을 위해서 행동하게끔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본성적으로 공감과 관심을 갈구한다고 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이러한 본성에 관해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타인의 관심을 받으려는 욕구에서 기인된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아무튼 애덤 스미스는 이 행복의 요소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이 책에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평온과 즐거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선 평온과 즐거움 쪽을 보자면 행복해지기 위해선 평온만 있어서도 안 되고 즐거움만 있어서도 안 된다. 평온하고 즐거움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평온만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거지가 세상에서 제일 편안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부자가 되려고 큰 욕망을 가지고 계속 행동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복에서 멀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평온과 즐거움을 함께 찾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이 책에서는 짤막한 예시들을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친구입니다. 친구가 있을 때 내가 평온하지 않던 상태라도 친구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온을 찾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즐거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제된 음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먹을 때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합해보면 내가 친구랑 술을 먹으면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된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제 생각이긴 한데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의 요소의 두 번째는 사랑인데 이 부분이 조금 독특해요. 이 애덤 스미스는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국부론이라는 책을 써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도 어떤 시장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시장주의 관점에서 볼 때는 화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 방식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나와 사랑이라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선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내가 먼저 주어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관련해서 좀 더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도 있고, 그리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 자신 있고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죠? 이 평가를 할 방법이 오로지 자기 판단이에요. 내 양심에 기반한 자기 판단.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 자기 판단을 잘 못하죠.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인 거죠. 이를테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가 회사의 굉장히 핵심적인 업무고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회사에 매여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게 됐을 때 회사가 정말 그만큼 타격을 입나요?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사를 해도 그 공백이 다 메꿔집니다. 본인이 생각한 것만큼 본인은 그렇게 핵심적인 역할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을 중요한 사람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판단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만한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이 책에서는 공정한 관찰자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공정한 관찰자는 내가 한 발 물러나서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길 가다가 내가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내 스스로 내가 평가를 하면 그거는 주관적인 관찰자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행동하는 모습을 내가 마치 유체이탈에서 유령이 된 것 마냥 그 행동을 내가 지켜본다라는 건 그건 공정한 관찰자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을 나 스스로만 판단하지 말고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처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런 공정한 관찰에 대한 행동들이 익숙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앞서 쓰레기를 버리는 예시를 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쓰레기를 버리는 내가 나를 봤을 때는 나는 되게 도덕적이고 세상에 도움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3자 입장에서 내가 내 행동을 봤을 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행동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게 길가에서 쓰레기를 주워다 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일으켜 놓은 어떤 성공이 오직 내가 잘해서 된 것만이 아니라 외부 환경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왔어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이 환경을 조성해 준 건 좋은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좋은 반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학원을 보내준 부모님의 영향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 이외의 환경적인 요소들을 고려할 때 나는 생각보다 특별하지 않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절로 겸손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공정한 관찰자의 역할에 익숙해지게 되면 내 양심에 기반한 내 행동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누군가 나를 꼭 칭찬해 주거나 사랑해 주지 않더라도 나는 내가 옳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 인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행복의 요소. 그 다음은 이제 이 책의 진짜 주제인 삶이에요, 삶.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당연히 행복에 기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나누자면 부를 쫓는 삶, 그리고 하나는 지혜를 배우고 미덕을 실천하는 삶,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근데 이 부를 쫓는 삶은 앞서서도 이제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럼 이 두 번째 삶을 보자면 지혜를 배우고 미덕을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이 애덤 스미스가 추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 전체가 번영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덕이라는 것은 나한테 엄격하고 타인한테 관대한 거. 그래서 제가 이런 미덕을 실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이국종 교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미덕하고 결합해서 실천을 하고 계신 분이죠. 본인의 어떤 재산과 건강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이 애덤 스미스가 봤을 때는 사회를 번영시키는 그런 삶이다라고 본 거죠. 근데 우리 모두 이런 삶이 사회적으로는 되게 도움이 되는 삶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이렇잖아요. 저렇게 힘들게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살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항상 저렇게 희생하면서 살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분은 어떤 원동력으로 그런 삶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를 하기로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굳이 본인을 인정하거나 칭찬하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유능하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남들한테 칭찬을 받지 않더라도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자기 만족이라는 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표현하기로는 그런 자기 만족의 기쁨이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기쁨이 아니라 최고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부분은 동의할 만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일부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제 경우에 그랬습니다만, 이 책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런 삶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다룰 때는 그 가이드가 되는 분야가 종교랑 철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 종교랑 철학이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현실 세계에 반영됐을 때 과연 실용적인 어떤 가이드를 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은 그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책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가 그 경제학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책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해서 좋은 삶에 대한 가이드를 본인의 시각으로 보여준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이드로 삼고 있던 종교나 철학보다는 조금 더 실용적이고 적용 가능할 만한 그런 가이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이 뭐냐면, 이 책에서는 책의 어떤 정답을 말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들을 남겨놓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죠. 관심종자라고 우리가 표현하듯이요. 그렇다 하더라도 관심종자는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추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삶이 옳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 거죠.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어떤 삶이 옳은 삶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제안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저는 이 자기계발적인 측면에서 이 책을 봤을 때 저에게 조금 도움이 됐던 부분이 공정한 관찰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한계를 깨닫고 내 환경의 소중함을 알 때 내 스스로 겸손해지기도 하고 타인한테도 좀 자비로워지고 그리고 좀 행복도 느끼고 그러면서 좋은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정말 사람들이 관심이 없겠구나. 이 영상은 망하겠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한 주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